대부분의 돈을 벌어들인 것은 그 중에 10곳입니다. 이 얘기를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분이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석유 비축량이 바닥이 날 것이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가치평가, 재무제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인간의 본성, 심리가 주식 가격에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헝가리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주식은 심리게임이라고 밝혔어요. 심리가 투자의 90%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잃게 만드는 투자 심리, 우리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투자 심리, 과연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투자 심리에 관한 명저, 돈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만드는 심리, 대표적인 3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착각, 이런 심리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블랙 스완이라는 것이 있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을 칭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이미지는 20세기 일어났던 대표적인 블랙 스완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9.11 테러, 항생제의 개발, 이거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0.0000004%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블랙스완이 터지면 세계 경제 구도의 절반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블랙스완이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비대면 경제가 매우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메타버스 NFT 이런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산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방식의 변화, 투자 스타일의 변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스승,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이분이 저술한 서적 중에 가장 유명한 서적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계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서적이죠. 이 서적이 1934년에 나왔는데 1972년까지 5번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공식들이 무려 5차례나 폐지되거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의 경제 구도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이런 변화에 들어맞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종목 발굴 기준, 순운전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싼 기업에 투자를 해라. 순운전 자본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입니다.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싼 기업이 바로 안전마진이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 혐의라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절대 기준이라고 칭송받던 투자 공식, 종목 발굴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생각, 심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투자를 잘해야 된다. 항상 내가 수익을 내고 종목을 잘 맞춰야 된다.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자, 평생 400곳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들인 것은 그 중에 10곳입니다. 이 얘기를 과연 누가 했을까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분의 이름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바로 투자계에서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백 곳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성과를 냈다. 그냥 시장 평균과 비슷하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입니다.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맞히겠죠. 10번 중에 9번에서 10번이 아니라 6번 정도 맞추면 잘 맞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 가장 본받고 싶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잘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 몇몇 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 전체적인 포트 수익률을 잘 만들어줬다. 투자 기업 중에 고만고만했던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러셀 3000 지수의 흐름입니다. 러셀 3000 지수는 뭐 S&P 500, 다우, 나스닥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친숙하죠. 이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 중 상위 3000개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1980년 이후 73배나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40%에 달하는 기업이 70% 이상의 시가총액 상실을 겪었고요. 즉 주가가 70% 떨어진 거죠. 단 7%의 기업만이 어마어마한 좋은 성과를 내서 자 보시다시피 73배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의 6%를 견인을 했고요. 애플은 7%를 견인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를 책임진 건 수많은 사업 중에 AWS 클라우드 웹 서비스예요. 애플은 단연 아이폰이죠. 근데 이 두 아이템이 수많은 실패작 뒤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식시장 역시 모든 기업들이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오른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 기업,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까지 우상향을 한 것이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가 다 대박이 났냐? 전혀 아니라 이 몇 개가 터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나 주식시장이나 증명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 기업이나 소수 몇몇 투자 기회가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투자를 했냐, 이 부분보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져가지고 고점 대비 주가가 40% 폭락을 했대. 자, 이때 투자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평생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운전을 예로 든다면 자율주행 모드로 유유히 달리던 수많은 세월이 아니라 간간히 끼어드는 공포의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어떻게 투자자가 대응을 했느냐, 자,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비관론을 더 강하게 받아들인 심리, 이 부분이 우리의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이 행동경제학 관련 서적,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실 거예요. Y축은 기쁨과 공포고요. X축은 손실과 이익입니다. 만약에 1억을 벌었어요, 투자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얻는 기쁨은 한 이 지점이에요. 반면에 1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똑같이 1억을 벌고 1억을 잃었는데 기쁨의 크기보다 고통의 크기가 거의 2배 이상 큽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낙관주의보다 비관주의에 더 매료되어 있고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문구 중에 뭐가 더 기세가 될까요? 6개월간 40% 주가 폭락, 6년간 주가 140% 상승.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투자 채널에서 주가가 오른다, 좋다, 그런 얘기보다 주가 폭락한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회보다는 위협을 피해가면서 생존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보는 천천히 진행되어서 알기 어렵지만 파국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비교적 천천히 올라요. 하지만 빠질 때는 정말 빠르게 빠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진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즉 극단적인 비관론은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 환경주의자 레스터 브라운입니다. 이분이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석유 비축량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가가 거의 140불까지 치솟자 전 세계는 유전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셰일가스 혁명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소비량도 줄었어요. 뭐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비관적 얘기는 향후 인류가 내지는 경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정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자,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난하게 만드는 심리, 본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근데 생각보다 블랙스완은 자주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을 확률이 95%, 틀릴 확률이 5%라면 당연히 95%의 베팅을 해야죠. 하지만 5%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재기불능에 빠지는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2008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설사 이윤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밤잠을 설치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겠다. 그만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절대 진리는 없어요. 이 투자 업계에서는.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면 산업의 구도, 경제의 구도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에 통했던 투자 스타일,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이 안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하시고요. 항상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비관론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심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종합주가지수를 봐도 모든 주식이 다 올라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소수기업들이 대박이 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보다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자,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팔 때, 과도한 비관론이 팽배를 할 때, 그때 과감히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자만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이란 서적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만드는 심리, 대표적인 3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은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투자서적 한 권입니다. 10만 부 판매 기념으로 해서 지금 한정판 골드 에디션이 출간된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올랐죠.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또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부화내동하면서 가장 심리가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극복해야 될 심리, 본능, 생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돈의 심리학이라는 서적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임박 이런 소식 때문에 또 한 번의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취약해진 심리 다 잡으시길 바라고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